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2022년 국가직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의 기출 강좌예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 실시가 된 지가 이제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깊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확인할 문제들 위주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상담 이론을 그랬어요. 자, 인간은 자기 실현 경향성. 사실 이게 자기 실현 경향성만 나오면 답이 나와야 돼요. 자기 실현 경향,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무조건 공감, 이해, 진실. 이거 뭐죠? 인본주의에서 시작하는 인간 중심 상담이죠. 정답 그대로 확인하세요. 2번이네요. 인간 중심 상담. 됐죠? 자, 2번 문제. 자, 상담 이론과 그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만 모두 고르자 그랬네요. 자, 기억. 프로이드. 누구야? 뭐야 이거? 정신분석이네요. 자, 자유현상 나오죠? 꿈의 해석 등을 통해서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틀린 거 없고. 자, 융, 분석심리. 프로이드의 수제자잖아. 융이. 자, 관찰 가능한 행동을 수정하는 데 초점이 있다. 무슨 관찰이 나와요? 관찰은 뭐죠? 이거 행동주의잖아요. 행동주의. 그죠? 틀렸네. 그 다음, 백의 인지상담. 맞습니다. 백. 인지치료를 중한 사람이죠. 사회 속에 더불어 사는 지혜로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러분,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 사회를 보고 학습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아들러 견해입니다. 따라서 맞는 건 기억밖에 없어요. 정답 1번이고요. 자, 그다음. 자, 하렌의 의사결정 유형검사 문항과 가장 관계가 깊은 유형이 뭐냐. 여러분, 이 하렌의 의사결정 유형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암기예요.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합리적 유형이냐, 직관적 유형이냐, 아니면 의존적 유형이냐. 사실 그 제목 안에서 조금 힌트가 있죠. 자, 내용 보면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한다. 체계적. 다음,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다음 마지막에 자,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다시 살펴본다. 자, 의존, 임의, 직관, 합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임의 2번에는 임의적 유형 자체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의존적 유형은 아니죠. 그 다음에 직관으로 보이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합리적 유형이에요. 합리적. 거기 밑에 제가 해설을 달아놨으니까 합리적 유형, 직관, 의존적 유형에 대한 특징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론은 필요치 않습니다. 암기에 가깝다. 자, 4번 직업상담 종결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종결입니다. 종결. 1번 종결 시기는 내담자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그렇죠. 합의해서 적당한 시점. 두 번째 종결에 대한 내담자의 정서를 다룰 필요는 없다. 점수 주려고 낸 거네 그냥. 당연히 다루어야죠. 2번 틀렸고. 자, 내담자가 종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맞고. 종결 후 추수상담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여러분 추수상담 여기 뭐예요? 다 끝나고 나서 뒤에 소위 어떻게 보면 뒤 마무리해 주는 거 이런 거. 자, 그 다음 문제 투사검사. 여러분 투사검사 그러면 보통 이렇게 뭐 희한한 그림 같은 거 보고 하는 로샤 검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로샤 검사라고도 하고 뭐 로르샤 검사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게 대표적이지. 자, 뭐처럼 보이세요? 이런 거죠. 심리검사. 자, 옳지 않은 거. 행동주의적 접근을 따르는 상담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투사검사는 심리검사, 심리학자들이 하는 거지 행동주의자는 외부에서 드러나는 행동이 중심이죠. 맞는 거고. 자,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수검자마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렇지. 똑같은 그림을 봐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3번 수검자에게 비구조화된 자극을 지시하여 반응을 유도한다. 그렇죠.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 누가 봐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는 거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서 벌써 틀렸네. 여러분 투사검사는 신뢰도, 타당도가 높다고 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검사 기준이 없어요. 물론요. 이 로샤 검사 같은 경우가 들어가게 되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검사 기준 자체는. 근데 이게 객관성을 좀 잃어요. 학자마다 다르고 검사자마다 좀 달리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담입니다만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돼요. 로샤 검사 같은 경우는. 근데 신뢰 타당도 높아서 직업상담 현장에서 많이 쓴다? 틀렸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 설명하는 방어기제. 이건 뭐 프로이드 거 그냥 뭐 나왔네. 자신의 위협적인 충동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림으로 충동을 위장한다. 끝났네. 뭐죠? 이거 주관식으로 나와도 쓰겠다. 투사. 그렇죠? 정답 2번. 나머지 될 거 없어. 부인,
퇴행, 반동 형성 아무것도 될 게 없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이거 뭐 타당도 안 넣을 수 없죠. 다음 설명하는 타당도는 무슨 타당도냐? 외적 준거 점수와 해당 검사 점수의 관련성을 분석해서 타당도를 검증한다. 외적 준거 점수라 그러면 분명히 기준이 되는 점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어느 정도 반 이상은 힌트가 와야 되는데. 그다음 현재 타당성을 인정받는 검사와 해당 검사의 상관 분석으로 타당도를 입증한다. 아, 이거 모든 타당도의 어떻게 보면 뭐지? 그 기준이라기보다는 검사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긴 합니다만 내용 타당도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지문에 보면 내용 타당도 이건 아니야. 내용 타당도는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것과 측정 개념과 일치성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 분필의 길이를 재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가 필요하죠. 그럼 자라는 걸로 이걸 잴 거야. 그러면 잘 쟀냐 못 쟀냐는 그 다음 문제고 자라는 걸 갖고 오는 게 먼저지. 근데 저울 갖고 올 거예요. 저울로 저희 길이 잴 거예요. 그러면 백날 해봐야 안 돼. 그렇죠? 이거는 무슨 타당도가 없다 이럴 땐 내용 타당도가 없다 이런 거지. 응? 아니고 구성 타당도. 이 구성 타당도는 진짜 잘 쟀냐 이거고. 자, 3번에 요거네. 공인 타당도네. 공인 타당도. 이 공인 타당도가 크게 보면 기준 타당도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검증된 도구하고 새로 개발된 거와의 비교 관계 요거거든요. 정답은 3번이고요. 여러분 앞면 타당도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앞면 타당도는 앞면, 액면 타당도 또는 표면 타당도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면이 뭐지? 그냥 딱 보이는 대로죠. 이거는 검사지를 일반인이 딱 봤을 때 일반인이냐? 전문가 아니고 일반인이 봤을 때 이걸로 이걸 평가하겠다고 할만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앞면 타당도 있는 거야. 근데 일반인이 봤을 때 야 저울로 길이를 잰다고? 이건 없어. 이러면 앞면 타당도가 없는 거죠. 이거 좀 수업 시간이 아니라 깊게는 못 들어가고 정답은 3번 가시면 되고. 자, 그다음 반두라 나왔어. 반두라가 제시한 자기 효능감의 원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암기입니다. 사실은요. 자, 반두라 밑에 해설 먼저 가보세요. 반두라는 무엇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행동의 실행을 결정한다고 봤다. 이 여기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믿느냐예요. 난 저거 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전에 성취했던 경험이 있느냐, 대리 경험, 딴 거 한 걸 본 적이 있느냐, 언어적인 설득이 있느냐, 정서적인 각성이 있느냐예요. 자,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걸 그랬네. 1번 유전자 벌써 정답. 2번에 대리 경험, 3번에 언어 설득, 4번에 성취 경험. 이거 그냥 암기지 뭐. 그렇죠? 정답 1번. 자, 다음 갑니다. 다음 설명하는 직업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가 뭔가? 직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 적성, 기능, 역할이 다양하므로 자기의 가치관, 능력, 성격, 적응, 흥미, 신체적인 특성 등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거. 올바르게. 1번 자신에 대한 이해 증진, 2번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3번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4번 정보 탐색 활용 능력. 뭐겠습니까 이거? 1번이죠. 자신에 대한 이해 증진이지. 필요한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뭘 갖고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참고로 또 이것도 그냥 내는 문제는 아니고 거기 해설에 파슨스가 직업 선택에 대한 과정 3가지를 제시한 것 중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이해, 두 번째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지식, 세 번째 두 요인 간의 합리적 연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가보죠. 다음 제시된 직업 상담의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거. 이건 그냥 순서 묻는 거, 순서 묻는 거. 제시된 지문 보면 중재 개입, 나번에 문제 평가 진단, 다번에 목표 설정, 라번에 종교를 위한 평가, 마번에 상담 내담자 관계 형성. 자, 우선 모든 상담, 직업 상담을 포함해서 모든 상담은 첫 관계 형성, 즉 흔히 말하는 라포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번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죠, 당연히. 마번이 뭐였어 좀 전에? 상담자, 내담자 관계 형성이거든요. 근데 질문해 보니까 가나, 마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정답은 4번이네. 마. 얘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순서 들어가면 나번이 뭐죠?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죠. 문제 평가 진단 나오고 그 다음에 다번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입을 해야 되죠.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종결 평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려운 문제 아니죠. 순서대로 가보시면 되겠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브레머의 8단계 나와 있는데 거의 유사하니까 순서 한번 봐두시면 되고.
자, 다음 설명하는 경력 개발의 단계는 직무와 조직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자신이 맡은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조직의 규칙, 규범, 분위기를 알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번 직업 선택기, 2번 경력 초기, 중기, 후기. 지문 이렇게 돼 있네. 여러분 요거 언제 할 거죠? 자, 조직, 직무에 대해서 규칙, 규범을 배워나가. 그리고 뭐 규범이나 분위기를 적응해 나가는 거야. 이게 직업 선택기인가요? 아니죠. 직업에 처음 갔을 때지. 그 뭐야? 2번 경력 초기. 예? 뭐 3번에 중기, 4번에 후기 될 리가 없고 이것도 주려고 낸 거죠. 점수를. 정답 2번. 자, 그다음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과 가장 관련이 높은 진로 상담 도구는 이건 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공부 어느 정도 뭐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신 분이라면 그냥 맞추는 문제인데. 자, 직업 분류 카드. 직업 흥미 검사, 생애 진로 무지개, 진로 사고 검사. 그냥 정답은 바로 갑니다. 3번입니다. 진로, 생애 진로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슈퍼 이거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무지개처럼 이렇게 그려진 거 정답이고요. 참고로 거기 정답 맞추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겠고 1번의 직업카드 분류는 거기 학자 써놨죠. 홀랜드 거예요. 홀랜드 거고요. 그다음에 2번에 직업 흥미검사 나오는데 이건 쿠더라는 학자 거죠. 이것도 제가 관련해서 써놨기 때문에 지금 학습하시는 중이시라면 꼭 암기를 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꼭 암기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무엇인가? 누군가? 우연한 사건이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탐색. 잠재된 기회를 더 잘 활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연한 사건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은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 감수이다. 야, 요거 우연한 사건 2번이나 나오는데 이 크롬볼츠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 몇 번입니까? 3번이고요. 흔히 말하는 크롬볼츠가 계획된 우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흔히 하는 뭐 무슨 격언 중에 뭐 미래는 준비단자 기회는 준비단자에게 뭐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크롬볼츠인데 똑같은 길거리를 지나가도 본인에게 기회가 될 게 있는지 아닌지 준비된 사람은 그걸 보게 돼. 근데 아닌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걸로 끝나요. 그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이 크롬볼츠도 왜 이 직업 상담이나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냐면 우연히 그걸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 계기가 맞았고 본인이 그 기회를 잡았던 거야. 여러분 이거 야사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보실 일이 있거든요. 자, 거기 해설 한번 보죠. 크롬볼츠는 평소 적극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계획된 우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5가지를 제시했다 그랬어요. 보면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 감수. 이것도 기본적 암기 사항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우연은 말 그대로 코인시던스야.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계획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참 묘한 말이죠. 계획된 우연. 뭐라고 기억한다? 크롬볼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갑니다. 상담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건 지문 안에서 골라야 되겠다. 그렇죠?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이중관계는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이중관계 뭐예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임과 동시에 사적인 관계. 그지? 2번. 상담 내용은 예외 없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건 예외 없이 틀리는 거지. 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보장. 그러나 예외 사항이 있어요. 뭐 법원의 어떤 판결이나 결정이라든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거나 자살할 위험이 있다거나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외사항이 있어요. 3번 충분히 훈련받지 않은 상담 기법의 적용은 삼가, 당연히 삼가고 상담 절차, 관계, 상담료 등을 구체적으로 알린다. 자, 정답 2번. 자, 다음. 직업상담에서 심리검사 활용의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가설의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그렇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지 너는 그런 사람이야 찍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내담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3번, 검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선택한다. 4번 틀렸습니다. 보시면 해석 지침이 있으면 누구라도 심리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제가 이전에 그 모의고사 문제 써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검사지 자체를 전문가 아니면 구매 자체를 못해요. 그죠? 그리고 해석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 하나를 그냥 낙인 찍는 건데. 그죠? 4번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갓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그냥 암기네. 그냥 암기. 갓프레드슨. 이 갓프레드슨 4단계 암기, 4단계 제시하죠? 힘,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 사회적 가치 지향,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에서 4개입니다. 지문에서 타협 지향 없어요. 정답 1번이고요. 성역할, 힘, 크기, 사회적 가치, 나머지는 전부 해당 사항 됩니다. 자, 이런 거 암기라서 이건 여러분이 보시고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답 1번. 자, 그다음. 자, 다음에 상담 전략을 모두 포함하는 진로 이론.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를 현실화하여 보다 확장된 진로 대안 안에서 진로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두 번째, 내담자가 선택 가능한 진로를 제외하게 한 진로 장벽을 확인하고 평가를 한다. 선택 가능한 진로를 제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장벽이 있을 거죠. 이거를 확인한다. 그다음 내담자의 진로 맥락에서 진로 선택을 돕는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돕는다. 자, 질문해 보니까 사회 인지 진로 이론, 구성주의 진로 이론, 인지 정보 처리 이론, 진로 의사 결정 이론 해서 나오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진로 상담 이론마다 특이한 서술법 내지는 용어들이 써 있습니다. 요건 어떤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냥 그럴 거야라고 막 이론 독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풀면 안 돼요. 이거 1번입니다. 사회 인지 진로 이론이에요. 거기 해설 요거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 인지 진로 이론 보통 약자로 SCCT라고 하는 거죠. 반도라의 사회 인지 이론과 해켓과 배치의 여성 진로 발달 연구 그리고 크럼볼체의 사회 학습 진로 이론의 영향을 다 받아. 이거 지금 써놓은 지문이 그겁니다. 해서 완성된 거다. 내용 보면 선천적인 부분과 인지적 부분을 포함하는 개인적 요인은 외부 환경과 상황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사회 인지 이론이다. 자, 환경과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인지 결정이 진로 발달과 선택에 중요하다. 세 번째, 진로 발달의 역동적 주체로서 개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앞에 지문에도 있었던 거네. 자기 효능감, 그렇죠? 결과 기대, 목표 등을 도입했다. 그렇죠? 요건 요 내용 그대로를 숙지하시는 게 좋겠네요. 정답 1번. 자, 그다음. 아들러. 이거 뭐 항상 나오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인간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은 우월성을 향한 추구다. 우월에 향한 추구. 이거 기억났나 안 난다? 나잖아요. 그죠? 아들러 그러면 우월을 향한 추구예요. 우월. 그죠? 맞고. 자, 출생 순서. 이거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린. 아들러 그러면 이름이 왜 아들이라 그랬어? 출생 순위. 아들 이런 거. 자, 출생 순서가 개인의 성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열등감은 인간의 보편적 경험이다. 그래서 우월, 그다음에 열등감, 보상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맞는 거고. 자, 어려서부터 형성된 각본을 분석한다. 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답 주려고 점수 주려고 낸 문제인데 각본이라고 나오잖아요. 각본, 스크립트, 각본 분석이 나오면 이건 교류 분석이요. 교류 분석. 여러분 다 들어본 바는 있어요. 여러분 수업 준비하시면서. 그죠? 이 공부하시면서 4번 틀렸네요. 이건 교류 분석입니다. 자, 다음 설명하는 개념. 일이 자신에게 맞도록 자신을 일에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 동원되는 개인의 태도, 능력, 행동. 자, 현재 당면한 진로 발달 과업, 직업 전환, 마음의 상처 등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준비도와 자원을 의미하는 심리적 구인. 요거거든요. 자, 생애 주제. 2번 직업적인 성격. 3번 진로 의사 결정, 자기 효능감. 4번 진로 적응도. 요거는 조금은 난해할 수도 있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자, 이 진로 적응도와 그 밑에 해설 같이 보면 구성주의 진로 이론에서 말하는 개념이 진로 적응도인데 이 진로 적응도란 발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도와 자원이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뭐 태도나 신념이나 능력이나 거기 보면 그 첫 번째 지문에 있죠. 뭐 태도, 능력, 행동 등이고 자원이고 준비도라 그랬어요. 그죠? 요거 진로 적응도입니다. 자, 다음 가보죠.
자, 심리적인 구성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자. 이 심리적 구성 개념, 여러분 이거 심리적 구성 개념이 상당히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심리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거고 보이지 않고, 그럼 이 심리에서 뭐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져 있느냐가 이제 구상 개념인데, 그죠? 그거를 객관화시킬 수가 있을까? 없어요. 일단 질문 볼게요. 옳은 거. 모두 고른 거. 가설적 개념이다. 니은 측정을 위해서 조작 정의가 필요하다. 디귿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할 리가 없고, 디귿은 누가 봐도 틀렸고, 그 다음 가설이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확인을 못하니까 가설 개념일 수밖에 없겠고요. 니은에 보면 측정을 위한 조작 정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조사 통계론을 공부하다 보면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걸 조작정의라고 그러잖아요. 조작정의.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발전 그랬어. 여러분 경제발전이 어디 있어요? 국회 통상자원부 이런 데 가면 경제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예전보다 발전했어라고 얘기하려면 뭔가가 이걸 구체화시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걸로 바꿔줘야 돼. GNP를 쓰든 GDP를 쓰든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게 조작정인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심리적인 개념도 확인하려면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걸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을 빼시면 정답은 기억과 니은. 정답 몇 번? 3번 가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해서 20문제는 풀었고요. 여러분 요거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이제 이런 문제 패턴이 자꾸 돌 겁니다. 기본적상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거 암기할 건 무조건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거 지금 제목 자체가 시험명이 직업상담 심리학개론인데 상당수 문제가 직업상담 쪽에 관련 학자들이 조금 더 많고, 저 깊은 심리학의 본질적 문제들은 아직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좀 여러분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해설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